네, 나의 꿈, 나의 인생 세 번째 차트입니다. 네. 공부 말고 그럼 뭐? 우리 안무 이야기 한번 풀어볼까요? 공부 말고 그럼 뭐? 대안이 뭡니까? 저는 이제 중3짜리 딸이 있는데 공부가 그냥 그래요. 열심히 내가 시킨 대로 그냥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환상 중에 하나가 공부를 못하는 애는 뭔가 잘하는 게 한 가지라도 다른 게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은 골고루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말의 천재로 생각합니다. 하얀 편지나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애 이제 공부가 별로니까 별걸 다 시켜봤어요. 발레, 피아노, 미술, 그다음에 뭐 바이올린, 기타까지 시켰는데. 아, 네, 슬픈데 이렇게 웃기지? 좀 하다가 그냥 신하고나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만 내놓고. 엄마 입장에서는 제가 저거라도 잘하면 저거 시킬 텐데. 요거 한번 해볼까? 그것도 안 하고 공부도 그냥 그렇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그만두면 근데 공부는 조금이라도 남잖아요. 그러니까 공부시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돌을 던지겠어요. 제발 애들 좀 냅두라고. 왜 왜 애를 자꾸 엄마들이 이렇게 난리냐고. 목소리 왜 이래? 왜 그래요? 어제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집에서? 목소리 왜 이래? 집에서 이 얘기 때문에 내가 쫓겨날 무슨 일이 있을 것 뻔했는데 같다. 빵채 대화가 안 돼. 저 같은 경우에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애 엄마가 자꾸 이제 통제하려고 하고 자기가 뭐 이제 계속 이렇게 가이드를 해줘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하는데 지 갈 길 지가 찾게 만드는 게 잘 키우는 거라고 좀 이렇게 손에서 좀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얘기가 근데 남편이 저렇게 이야기하면 속 진짜 뒤집어져요. 어머 아니 마누라가 한 명 더 왔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애가 중3인데 그렇죠. 가다가 변덕이 죽을 듯 하고 이거 하고 싶어서 하다가 맞아요. 또 그만두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 좋다고 해서 보내놨더니 아예 거기 엄마가 허락하나 보다 하고서는 그 다음에 공부는 전혀 뒷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꼴을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될지 그것도 가늠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못 가고 대학도 못 가게 실패하게 경험하게 어떻게 놔둬야죠. 그걸 그냥 어떻게 둬요? 그래요? 아이고, 그게 남의 애라고 지금 얘기하지. 본인 애라면 그게 지금. 그건 아니죠. 그게- 그게 그럼요. 저기요 실패해봐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실패해보고 재수하셨죠? 넘어져 재수하셨죠? 재수했죠. 그거 봐. 그래서 이렇게 딱 생겼어. 그 재수하고 나서 열심히 했잖아요. 네, 열심히 했죠. 그럼 뭐 별 좋은 대학은 못 나왔지만 잘 살고 있잖아. 이게 뭐냐면 자기 의지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자기 꿈을 쫓아가고 우리는 결국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성공하는 아이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어쩌면 이루지 못한 꿈은요. 가지 않은 길, 이거에 대한 아쉬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들 그래서 더 염원하고 더 마음에 소망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나의 꿈, 나의 인생 네 번째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성훈 씨 사진인데요. 네, 승훈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얼굴이. 네. 오는데. 제가 저는 음악을 할 거라고 뭐 가수를 할 거라고 계획하고 막 무명 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런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학교 다니다 그냥 가요제를 나온 거예요. 그 친구가 가요제를 그렇게 나가자고 저를 쫓아온 거예요. 슬픈 그림 같은 사랑 작곡한 친구가. 그러니까 제가 제대하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제대하고 가서 만났더니 가요제를 나가재요. 이게 정신 차려, 막 지금 대학도 별로 좋은 대학도 아닌데 취직 공부해도 지금 시험치를 파네, 지금 어쩌려고. 근데 이 친구는 자기는 음악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니는 음악하고 난 안 해. 얘기를 했는데 4번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가요제 나왔는데 상을 더 거뒀거든요. 그럼 부산 내려왔어요. 상 받고 그냥. 근데 레코드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계약금은 500만 원 주겠대요. 가수를 이제 음반 취입을 하자. 큰 돈인데? 그때 당시에 초봉이 30만 원에서 40만 원대였어요. 88년도니까. 네네네. 제법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선뜻 가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하겠다. 그래서 거절을 했더니 3주 뒤에 다시 전화가 왔는데 1,000만 원 주겠대요. 와, 2배. 그러니까 제가 얼른 계산을 해봤어요. 그렇죠. 초봉 30만 원 받아가지고 1,000만 원을 만들려면 3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거의 다 모아야 야, 일단 이거는 받아야 되겠다. 이러고 계약을 한 거예요. 덜커도 하고 나니까 음반 내야죠. 이제 소속사 만들어지죠. 활동해야 되죠. 음악적인 미천이 없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냥 노래만 좋아했던 것 뿐이지 악보도 제대로 볼 줄 몰랐어요. 그래서 가수를 하면서는 되게 힘들었어요. 우리 뭐 이렇게 편곡을 해서 갖고 오면 악보를 갖고 오고 이러면 가수가 같이 뭘 해야 되는데
까막눈이잖아. 어머, 몰랐다. 그래서 처음 되게, 듣는 얘기야. 예, 되게 무시당하고 작곡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 편곡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되게 이제 무식했네요, 그러니까. 무시겠네. 맞네. 음악적으로 좀 몰랐다는 게 사람이 무식하지는 않았어요. 음악적으로 무식했다, 이거지. 근데 그런 걸 공부하면서 활동을 했어야 되니까 네. 많이 힘들었죠. 해보시니까 그래도 가수가 제일 딱 맞는 적성이세요? 아니요, 저는 가수를 하면서 사실 늘 부담스럽긴 했었어요. 초창기에. 초창기에는 거의 남의 옷을 입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것도 5년 지나고 한 10년 지나고 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방송국에서 봤을 때 엄청 건방지셨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 방송국에.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그냥 오는 거야. 그냥 오고, 할 일 있으면 하고 가고, 이렇게 했죠. 막, 우리는 막 좀 잘 보이고, 인사 잘하고, 어떻게 다음 일이 어떻게 돼. 전혀 신경을 별로 안 쓰시더라고. 무식한 데다 눈치도 없었구나. 아니, 언젠가는 그만둬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사업도 해보셨다고 제가. 그렇죠. 그래서 완전 저는 성공하셨죠. 한 10년 차 이후부터는 사업에 대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한 4년 준비해서 저는 사업을 시작을 한 거고.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정말 재미있는 거예요. 사업이 적성이 야, 이게 정말 나한테 잘 맞는 일이구나. 근데 연예인만 할 때보다 한 100배는 힘들어요. 근데 성취감이 또 연예인 할 때보다는 한 100배 더 커요. 저는 철저하게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열정이 어느 정도 생기게 유도를 하는 것도 사실 부모의 역할일 것 같고, 예, 자꾸 기회를 주다 보면 그런 열정이 생길 거고, 그러다 보면 뭐가 돼도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뭐가 안 돼도 돼요. 우린 꼭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내 주변에 보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고 사는 친구들, 다 자기 밥벌이 하고 살아요. 이제 학생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일단 공부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이 상당히 좀 다양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이런 직업도 가져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본인의 꿈을 또 생각을 하게 되고 꿈에 대한 소망도 가지게 되고, 그러면 꿈이나 현실이 좀 굳이 그렇게 경계선을 안 지어도 제 생각에는 학생이라면 그래도 공부를 조금 지금은 좀 해야 되는 시기가 그쵸.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이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내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가 자기 인생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잘 지켜봐주는 부모가 현명한 부모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부모광장 톡대톡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들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